요즘 애들에게 팝니다. 김동욱 지음. 청림출판. 코드 2. 가슴을 치면 머리는 저절로 따라온다. 가슴을 치면 머리는 저절로 따라온다. 무패 신화를 기록한 전설의 복서 로키 마르시아노가 한 말이다. 상대적으로 치기 어려운 머리를 겨냥하기보다는 가까운 가슴을 쳐서 KO 시켰다는 얘기다. 머리보다 가슴을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권투나 마케팅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뉴스에 등장하는 AI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겁도 나고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나도 최근 5년 사이 국내 은행의 영업 점포수가 660곳 넘게 사라졌다는 기사를 보고 입맛이 썼다. 비용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서라는데 그중 한 원인은 모바일 뱅킹 활성화로 더 이상 점포수가 영업 경쟁력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점차 오프라인의 자리를 온라인이 채우고 사람의 자리를 기술이 채운다. 그래서인지 반대급부로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뉴트로 트렌드가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있다.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감성적인 것들은 시대가 발전하고 세대가 변할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충조평판보다는 공감 능력. 나는 1975년생이다. 한국 나이로 46세. 내가 속한 세대가 받은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외워가 아닐까? 고1 때 갑자기 입시 제도가 바뀌더니 수능을 본다고 해서 나는 위기 아닌 위기를 겪었다. 암기로 성적을 유지해온 나 같은 사람에게 수능 문제는 마치 영재반에 들어가기 위한 지능 테스트처럼 보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옛날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나를 포함한 우리 세대는 응용과 적용에 미숙하다. 그저 쓰여있는 대로 암기하는 데 능통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데 정통하다. 시키는 것만 잘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우리에겐 창의력보다는 순종, 충성심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이었다. 아무리 광고 대행사를 20년 가까이 다니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는 최전선에서 일했다고 해도 어렸을 적에 다져진 폼은 잘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창의적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잘 베낄까 하는 고민이 나의 필살기이고 생존 법칙이다. 실제로 나의 기획과 아이디에이션은 대부분 당시의 트렌드를 보고 비슷하게 흉내내는 레퍼런스로 만든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가르침을 받는 게 훨씬 익숙하고 편한 세대의 대표 주자가 바로 나란 사람이다. 하지만 요즘 애들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폰만 잡아도 벌써부터 온몸에 두드러기 난다는 듯이 질색을 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뭐든 극도의 혐오감을 보인다. 최소윤 작가의 불만의 품격이란 책을 보면 요즘 애들이 젊다는 이유로 나 같은 세대에게 가르침을 당하고 M4 세대 등으로 규정되는데 얼마나 염증을 느끼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청년이자 여성으로 한국 사회에서 신나게 얻어터지며 살아왔다. 규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일 때가 많았다. 20대 때에는 어른들 보시기에 언짢게 투표와 시위를 한답시고 싸잡혀 개새끼라 불렸고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루저라고 낙인 찍히기도 했다. 패기가 없다고 두들겨 패다가 갑자기 청년들을 불쌍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3포 세대니 N포 세대니 하는 용어를 우리에게 들먹였다.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 한강의 기적 이후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마주한 세대다. 호황을 누린 경험은커녕 당장 제 앞가림도 힘든데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근심까지 안고 있다. 책임감과 경쟁이란 굴레를 물려받은 가장 억울한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N포 세대로도 불리는 이유다. 이들의 특징은 워라밸, 욜로 같은 몇몇 키워드로 규정되곤 하지만 사실 밀레니얼 세대를 하나의 틀에 가둬놓기란 불가능하다.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실제로 주는 것 없이 말로만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극혐 딱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밀레니얼들에게 가장 눈살 찌푸려지는 광고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D보험사 광고를 꼽지 않을까 싶다. 그 광고의 메시지는 이렇다.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내 꿈을 펼쳐라. Dream big. 왜 이 광고가 젊은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 소비의 주체가 된 이들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브랜드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브랜드다. 자기 개발서 같은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에세이처럼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메시지가 요즘 애들의 마음을 건드린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많은 부담을 어깨에 지고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기에 충조평판이 아닌 공감 능력이 있는 브랜드에 마음을 여는 것은 당연하다. 요즘은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 방송사도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런 시류에서 뜻밖의 매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바로 라디오다. TV를 넘어 AR, VR과 함께 AI 시대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 라디오라니 놀랄 일이다. 그것도 사용자의 70% 이상이 가장 디지털화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니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다. 우리 때는 라디오의 주요 청취자가 학생이었다. 공부를 해야 하니 TV를 볼 수는 없고 부모님 몰래 라디오라도 들으며 수험생의 고달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무수히 많지 않은가. 한때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는 노래가 인기를 끌었을 정도로 라디오는 새로운 대체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곧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라디오는 TV에 등장해도 사라지지 않았고 요즘 세대인 유튜브 앞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라디오는 어떻게 유튜브의 주요 시청층인 10대와 20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화려한 영상에 지친 이들에게 이미지 없이 귓가에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편안한 위안이 된다. 저성장의 그늘 아래 최고 수준의 경쟁에 내몰리며 실패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이들은 항상 위로에 목마르다. 감성은 아날로그적으로 전달될수록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위로 결핍 세대에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감성적 말 한마디는 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자존감을 끌어올려준다. 공감이라는 키워드는 따지고 보면 어느 세대의 1020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오디오 방송 플랫폼 스푼 라디오는 요즘 세대의 갈증을 해소해준다. 특히 BJ와 청취자 가릴 것 없이 남 앞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충족해주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도 큰 매력이 있다.
비주얼에 신경 쓰지 않고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존재감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영상 만능 시대, 능력 배틀 시대에 남들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목소리는 강한 힘을 갖는다. 이렇게 라디오처럼 전통적인 매체라도 요즘 애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더해진다면 새로운 사업이 된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뉴트로가 아닐까? 제목이 저게 뭐야?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이상하기만 했다. 이런 제목의 책은 난생 처음이기도 했고 그 뜻을 이해하기도 힘들었다. 게다가 유시민이라는 당대 최고 작가의 역사의 역사를 밀어내고 무명 작가의 책이 판매 1위를 하다니 대단한 일이었다. 원래 이 책은 출판사 편집자 출신인 백세희 작가가 마음 맞는 주변인들과 나눠 가질 생각으로 만든 독립 출판물이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을 통해 2천만 원을 모아 1,500부를 찍었다. 독특한 제목과 신선한 형식으로 독립 출판물 업계에서는 한창 입소문을 타고 있었다고 한다. 책은 10년 넘게 기분 부전 장애, 경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저자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담 내용 녹취를 그대로 대화체로 옮겼다. 이런 형식의 책이 베스트셀러라니 보지 않고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한번 읽어봤다. 아무래도 대화체로 쓰여 있다 보니 쉽게 읽혔다.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또한 재치 있으면서도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었다. 이 책이 수많은 심리서적 사이에서 독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나도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어. 나도 자주 그랬었지. 하는 공감의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단한 이론이나 심리 분석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평범한 한 사람의 아프고 어두운 마음 한 구석을 담담하게 드러낸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 솔직히 나 같은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나약하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고 남몰래 속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 세대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요즘 세대에게는 없는 희망이라는 게 있었다. 경쟁의 강도도 지금처럼 세지 않았고 그만큼 기회도 더 많았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태생적인 짐을 진 사람도 많지 않았고 있다고 해도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쉽게 갚을 수 있었다. 직장에서 잘 지내기만 해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삶을 꾸릴 수 있었다. 그만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거기서 잘 버텨 위로 올라가는 게 생존법이었다. 살아남으려다 보니 윗사람들이 뭐라 하는 말이 기분 나빠도 참고 버틸 수 있었다. 그들이 내 인생을 끌어올려줄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동아줄이기도 했으니까. 요즘은 다르다. 초저임금 시대에 진입해 본업 하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빠듯하다. 평생 직장은 당연히 없고 엔잡러가 트렌드가 될 정도다. 윗사람들은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나가지 않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악착같이 버텨봤자 그들만큼 벌지도 집 한 채 마련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설픈 동기부여는 독이다. 진짜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이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미 이들은 이래라 저래라 충분히 들을 만큼 들은 세대고
힘들 만큼 힘든 세대다. 정혜신 박사의 책 당신이 옳다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공감은 힘이 세다. 강한 위력을 지녔다.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 같은 힘을 가졌다. 공감은 돌처럼 꿈쩍 않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경각에 달린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도 가졌다. 치유의 알파와 오메가가 공감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가르치려 하지 말자. 그저 이해해주자. 이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들과 소통하는 첫 번째 길이다. 우리 세대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 관성처럼 일방적으로 전달하려 하고 주입시키려 한다. 그렇게 공부하며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요즘 애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 브랜드를 어필하려면 기존의 방식도 바꿔야 한다. 공감을 바탕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먼저다. 못 열면 실패다. 전설의 권투 영웅이자 영화 로키의 실제 인물인 로키 마르시아노가 그랬다고 하지 않나. 아무리 상대의 머리를 때리려고 애써봤자 절대로 때리지 못한다고. 상대를 KO 시키려면 머리보다 그의 가슴을 치라고. 그러면 머리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 요즘 애들이야말로 가슴을 제대로 칠 때 큰 반응이 오는 세대다. 가르치고 설득한다고 해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선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일에 집중하자. 그런 브랜드가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